여러분은 도시나를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타벅스에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고 브라다백 어깨에 걸고 정담동 거리를 걷는 여자? no. 그런 여자는 너무 흔하잖아요. 레알 도시나는 도봉구에 사는 시골스러운 삶을 선택한 여자랍니다. 하지만 촌스러운 여자들은 절대 never never please 팟캐스트 시즌2로 들어선 전문 방송인들이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느낌 아니까. 자, 이제 도시녀의 유쾌한 스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시즌2 제2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평범한 주부들의 유쾌한 수다로 풀어내는 이야기. 도봉구에 사는 시골스러운 삶을 선택한 여자들의 유쾌한 수다로 풍요롭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한 웰빙과요.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로 건강에 가장 좋은 먹거리와 텃밭, 제철 음식 요리법 같은 친환경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도시녀들입니다. 저희 도시녀는 도봉N에서 만드는 미디어 방송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도봉N 마을 미디어 활동가 카메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패널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드림입니다. 저는 건강 전반에 관한 개인 맞춤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과 먹거리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제 영역을 확장해서 블로거 기자단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뜰에 내리는 비 뜰에비입니다. 저는 식생활 강사하고 있고요. 영인의 텃밭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텃밭을 하고 있는 혜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멋들어진 푸른 하늘과 구름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화창한 가을만큼이나 화창한 마음으로 강북구에서 놀러온 정열의 아줌마 써니입니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멋진 멘트를 해주셔서 기가 죽네요. 노원구에서 마실 나온 노원구 아줌마 봄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더웠죠. 네, 어떠셨어요? 처음 우리가 시즌2를 시작했잖아요. 어떠셨는지. 네,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다가 다 같이 뭉쳐서 그런지 좀 기분들이 업돼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 들으니까 다들 굉장히 기분들이 날아가시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네. 저는 식구가 늘어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뿌듯하고 풍요롭고 더 좋더라고요. 가족이 많아야 이렇게 화목하게 집안이 잘 돌아가니까. 지난주 잘들 지내셨어요? 근황을 좀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겠어요? 저는 도봉구청에서 가나라는 텃밭을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난생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비하긴 시작은 미비했으나 정말 아이들이 올망졸망 잘 자라고 있어서 행복을 그냥 가져가고 있어요. 항상. 오이가 우리 혜연님이 오이 같은 경우는 매일 물을 줘야 쓰지 않게 달달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거기는 매일 가다시피 하고 괜히 그냥 막 우리 거다 하고 얘들아 고맙다 막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쑥쑥 자라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벌레가 이게 먹어지고는 있는데 좀 그쪽 동네는 그냥 유기농식으로 약을 안 치는 동네가 아니어서 약을 좀 쳐줘야지 다른 데서 이렇게 전이가 될까봐 약간 살짝 뿌려주고 좀 있다가 또 가서 물 주고. 근데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약을 안 주고 뭐 유기농으로 한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모종 자체가 처리를 다 해갖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 처리해가지고 갖고 와서 또 사람들이 또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한 번 더 뿌리더라고요. 프리단 같은 거. 예, 그거 볼 때 참 해야 되나? 막 이런 아직도 사람들이 저렇게 다 하니까 나머지 벌레들이 다 우리 밭으로 올까봐. 그러니까 그거 걱정이 되더.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뜨레비님도
또 한수 위시니까 자문을 구했는데 많은 걸 도움을 지금 받았거든요. EM이라든가 뭐 저 쌀뜨물 활용법,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소소한 그런 음식 찌꺼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듣고서 내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유기농 농사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거 심어야 되니까 그 처리한 거 있잖아요. 그 저기 연작의 피해를 저기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처리한 걸 갖다 심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심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리한 걸 보통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초보자들도 다 살았는데 나는 더 많이 죽었더라고. 마음이 딴 데가 있었나 봐 내가. 예, 근데 저는 일단은 바깥에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뭐 약치고 좋은 거는 좋은 질의 상품은 바깥에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짓는 거는 좀 모자라고 조금 치질하게 자라도 그냥 친환경적이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농사가 지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 모종을 토종이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단체로 구입을 해서 그걸 지금 심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웃자란 모종이 온 것 같아서 잘 자라지를 않아서 지금 걱정이에요. 이걸 다시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되나 아니면 이게 토종이라 뭔가 좀 다른 건가.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봤다가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토종이고 뭐고 다시 새로 모종을 사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밭농사를 할 때 좀 그런 걸 잘 관찰을 해서 단호함도 가져야 된다는 거네요. 관찰. 왜냐면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유기농이 중요하냐 할 때 먹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그렇게 하고 그냥 나는 그래도 그 싫다 하면은 이제 자기 선택이죠. 근데 나는 여태까지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야근 준 적은 없거든요. 김장 심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 제가 만두밖에 나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도 흔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안 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 그 아까 혜연님이 그 벌레는 다 잡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유기농은 벌레 안 잡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벌레 자국이 있을 때 이거 정말 약 안 친 거다 하고 자랑하면서 벌레 먹은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건 줄 알고 벌레가 있어도 이것도 다 유기농의 일부고 절대로 잡지 않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잡는 거라고. 조금 먹으면 그냥 놔두는데 애교로 놔두는데 얘네가 하룻밤 사이에 배추를 홀라당 먹어요.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야. 지은아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몰랐어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벌레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 벌레는 해롭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주 가서 잡아주면 괜찮은데 한 뭐 좀 일이 바빠서 좀 오랜 기간 있다가 가면은 그 배추벌레들이 얼마나 통통하게 커 있는지 올해도 몰라요. 아니고 이틀만 지나도 벌써 근데 걔네를 잡아서 살생을 해야 되나요? 죽여야 돼요. 완전 또 너무 잔인하잖아요. 걔들을 어떻게 하나요? 배추를 위해서 다 잡아서 처형해야 돼요. 혜연이 같이 하면 살생을 하게 되네요. 내가 먹기 위해서 해야지.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이왕이면 닭 모이로 주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난 28개 무당벌레 매일 가서 한 10마리씩 처치하는데. 그러니까 벌레 중에서도 그 유익한 벌레가 있고 해로운 벌레가 있어요. 무당벌레도 잡아줘요. 무당벌레 7개 예쁜 거는 무당벌레도 1층이고 28개 점 있는 거 걔는 해충이에요. 가지 이런데 걔가 해충이야. 일일이 다 세어봐야 되나요? 토마토하고 점을? 가지하고 완전히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그건 있어요. 해충이에요. 그건 없애라. 대충. 걔는 그것만 뿐만이 아니라 뒤집어 보면 또 알도 나놨어. 그 알을 완전히 잡아줘야 돼요. 진짜 무당벌레는 진딧물 같은 걸 먹어주기 여태까지 때문에 벌레 생각은 안 이로. 하고. 그러면 새록새록 들을수록 거저 먹는 게 없군요. 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갖다 꼽아놓고 물만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덤볐는데. 그리고 또 실패를 해야지 다음에 처형도 해야 되고. 그러면 태평농법에는 벌레 잡는 건 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태평농법은? 태평농법 하시는 분들은 벌레들이랑 나눠 먹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 얼갈이 같은 거 일부러 많이 심었는데 배추가 얼갈이에는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그냥 농약 대신 하는 거더라고요. 저 예전에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는 그 간간히 심어놓더라고. 그러면 걔네들한테
벌레들이 몰리면 내가 원하는 채소들은 이제 예쁘게 과학적인 키우니까. 원리로 하는 거. 그런 거죠. 예, 예. 대단하다. 혹시 두더지는 없나요? 두더지도 우리 밭에 두더지? 있더라고요. 진짜? 감자를 작년에 딱 심었는데 또르르 굴러가. 그리고 걔가 저기 언제 나오냐면 감자 캘 때쯤 돼서 싹이 나오더라고.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두더지 있어요. 우리 밭에. 두더지는 주식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 벌레겠지 뭐. 그리고 우리 옆에 밭에는 꿩도 오더라고요. 근데 만화에서 보면 당근 같은 거 다 먹던데요. 그러면 있어도 좋은 동물이네요. 멧돼지도 있다고. 산하고 붙었으니까 대신 좋은 장점도 있지만 각종 동물들이 예, 출연을 해가지고 꿩도 있고. 아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텃밭에 가서 이렇게 거들 때 옆에 이렇게 뚜렁에 보면은 이렇게 새비름이 이렇게 듬성듬성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초인 줄 알고 맨 처음에 뽑으려. 잡초 맞죠? 근데 그게 몸에 또 예, 효능이 좋죠. 좋다는 새비름이 보통 이렇게 비름이 참비름이 있고 새비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나물로 해 먹는 건 참비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맛있잖아요. 근데 새비름은 그렇게 맛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건 다 잡초라고 뽑아줬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새비름의 그 약효가 되게 좋다고 그래서 아토피, 네, 당뇨, 뭐. 네네. 그래서 관절에도 요새는 좋다고. 그걸 뜯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눈 씻고 올려도 없다고. 네네. 그걸로 새비름으로 효소를 담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저께 밭에 가봤더니 이제 밭 가리하고서 얘네들이 새로 또 나잖아요. 그 새비름이 네. 연하잖아요. 쓰다가 어저께 무쳐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수거하러 다니는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도시녀들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유드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하는지 네. 우리 그 듣는 분들은 진짜 좀 뭐라 그러죠? 어렵대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잘난 척한대요, 저희? 아니요. 그거 뭐예요? 대상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아. 텃밭 얘기면서 아,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나 좀 이렇게 쉽게 풀어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면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면 네, 네. 그렇죠. 좀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재밌는 얘기를 뭘 할까? 좀 야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다들 그냥 맨날 막- 건강 얘기만 하고 먹거리 얘기만 하니까 남도 흉 보고 막 이래야 네, 되는데 열받은 얘기하고 막 그래야 10월 되는데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다음부터 껌 가져올게요. 쉽게 껌 씹으면서. 네 오늘 하여튼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주세요. 대사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면 어려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을 로 살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막 젊은 혈기로 이것저것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안 좋은 거 먹고 무절제하게 생활하고 20대 때 좀 주로 그렇죠 아무래도. 안 좋은 저 거 지금 많이 안 40대인데 그런데 어떡하면 유두리님 저 안 좋은 거 많이 안 먹는데 왜 몸이 왜 이러죠?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바른 생활이었죠. 술만 끊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아픈 데를 찔러. 괜히 물으셨죠? 그러니까 무덤 파시면 안 된다. 아 그래도 못 끊어. 그쵸, 기분. 재밌어. 그쵸. 네. 남편하고 드시니까 뭐 괜찮죠, 뭐 이 정도는. 아니, 일주일이 그게 더 짧다니까. 무섭습니다. 하루는 남편하고 먹고 하루는 또 접대해야 되고 하루는 친구랑 먹고. 그냥 아침에 드시고 오후엔 깨세요. 안 돼. 아유, 차라리. 시어머니도 못 알아봐요. 시어머니. 왜냐하면 아침부터 먹으면 시어머니도 안 돼. 그만 얘기하죠. 저희 아니 아직 마무리는 해야죠. 왜냐하면 저녁에 먹다 보니까 활동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네. 다 그대로 비축이 되니까 원하지 않는 살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침에 드시고 낮잠을 잔 다음에 깨서 깨고 자야 되는데 아. 술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KO 당하니까 지금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 나가면서 지금 우리 청취율 막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 막 나오고 싶어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나중에 우리 써니님이 한번 공모를 하시는 거 어떠세요? 같이 술에 대해서 토론해 보잖아요. 뭐 원하시는 제가 분. 또 번개 그 술 먹는 거 맞아요. 죽여주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그런 주제를 좀 넣을까 그랬나? 예, 하여튼간 기회가 되네요. 얘기해 주세요. 예. 과일주 시리즈로 나가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만하시죠 지금. 막 저기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만성적인 대사 장애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당뇨 전 단계를 내당능 장애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 비만.
심혈관계, 죽상동맥, 경화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증후군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혈관에 어차피 노폐물이 쌓이고 같이 노화가 되긴 하지만 네. 증후군은 이제 앞으로 말하는 제가 기준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심혈관계라든가 그런 쪽에 당뇨라든가 성인병에 더 노출이 위험 수위가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복시 첫 번째 이제 혈당을 얘기할 때 공복시 혈당은 100 이상 그리고 고혈압 지금 이제 130에 85니까 수축기가 130이 되겠고요. 이완기가 85 이상일 때 그리고 고중성 지방 혈중이라 그래서 우리 주식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되면 이제 포도당이 되면서 이게 중성 지방으로 전환이 돼 축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피 속에 떠다니는 그런 그리고 축적되거나 이게 150 이상일 때. 근데 이제 제가 황성수 그 예전에 대구병원 과장님 있으시죠? 그 채식하시는 네. 그분이 이제 책에서 최근에 쓰신 책에서는 이걸 한 130 정도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HDL. HDL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높을수록 좋거든요. LDL은 반면에 낮을수록 좋고요. 남자는 40 미만이고 여자는 50 미만일 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복부 비만, 중심 비만이라고도 하는데요. 허리둘레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90cm, 여자는 80cm 이상일 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3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면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 걸리는데요. 대사증후군.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네,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해 검색해 온 거예요. 네. 흡연하지 말라 그러고 몸통에 비해서 팔다리가 가는 사람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운동 조금만 해도 숨이 헐떡헐떡 차고 어. 술자리를 주삼회 이상. 아이 미치. 근데 이게 그런 사람. 걸리는데요, 다? 그리고 견과류하고 생선을 안 좋아하는 아. 사람. 그런 게 조금 증상을 위- 빨리 부리는 띠르미님도 거래요. 그러세요? 생선 안 좋아하세요? 그게 빨리 대사증후군을 빨리 유발시키는 아. 거. 네. 근데 요즘은 채식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생선이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생선은 진짜 더더욱 못 먹죠. 저는 복부 비만이 오염이 제일 심해서 걱정이 되네요. 또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복부 쪽에 왜냐면 이제 아이가 들어가 있던 자리가 이제 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가 꺼지긴 해도 그 늘어났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 있던 자리에 뭐가 없으면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게 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붓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지방이 채워지다 보면 차가워져요, 그 부위가. 그러다 보면 이제 대사가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금속, 특히 그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와서 축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죠. 특히 내장 쪽이 우리 그 복부 쪽은 내장이 주요 기관인 내장이 다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비만도 보면 우리가 그 내장 지방과 그리고 피하 지방으로 2가지 크게 구분하는데요. 피하 지방은 우리 어떤 뭐 체온 유지라든가 그런 기능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가죽이라 그러죠. 우리가 살 가죽을 잡아봤을 때 접히는 게 피하 지방이고요. 그리고 내장 속에 있는 거는 그 지방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끼면 CT라든가 이런 걸 찍어봤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좀 더 심각하죠. 여자분들 마른 사람도 내장 지방이 예. 많다고. 예. 맞아요. 그게 질문하고 싶은 게 저도 그때 한의원 갔을 때는 별로 이렇게 뱃살이 없었는데 한의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한 40 중반 가시면 무럭무럭 배가 나올 거라고 그 벌써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포가. 그때는 지금 늘씬했거든요. 아기 낳고는.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방관을 했더니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몸이 근데 둥글둥글해요.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보통 복부 비만은 그 지방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거해 줄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고주파 같은 이렇게 네, 여성 그런 걸로 양방도 해서 있고 야방, 그러면 양방도 있겠지. 그 인위적으로 그걸 병원에 가서 지방을 제거한다든가 이러면은 뭐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대사증후군. 제거인 거지. 대사증후군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사증후군.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결과만을 일부분을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 흡입술이라 그러나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방만 빼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혈관도 분포가 돼 있는데 그 혈관까지도 아무리 조심한다지만 미세혈관까지는 이렇게 제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먹을 거는 먹으면서 또 축적될 거고 일부 덜어낸다고 해서 그게 원인을 고치지 않는데 해결이 될까요? 그래,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다시 효과는 있어. 그 옛날에 그 신당. 코미디언 그 이 뭐 땡땡이도 그걸 이렇게 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것도 좀 병행을 했고, 그러니까 빼도 뭐 그 모양 그 모양이 그 모양이네. 누구야? 이 땡땡. 수술을 했다고 나중에 이영자. 시인을 했죠. 이영자.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는 있다 보니까 이신공격 사람들이 당할까 봐. 이 땡땡. 선호하는데 그건 좀 저는 인위적인 거는 좀 반대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편한 길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성형으로 들어가요 그거 빼는 거는? 일종의 그것도 성형이죠. 그리고 아까 써니님께서 물어보신 그 마른 비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기준 보통 여자분들이 살을 뺀다 그럴 때 체중만 보시면 안 되고요. 체중 중에서도 체지방 비율을 보셔야 돼요. 이 체지방은 우리 몸에서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추위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지방층, 북극이나 그런 데 고음들 왜 겨울잠 자잖아요. 네네. 그때 먹을 걸 비축해서 다 지방으로 축적하거든요. 자는 동안 에너지를 쓰기 네.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데 이제 과다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빼려는 어떤 식생활 습관을 운동도 병행해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단순하게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고요. 그리고 아마 체지방률이 높았을 거라는 그랬나 생각이 봐요.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음식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제가 등뼈찜을 했어요. 등뼈 김치찜을.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냄비가 크니까 불이 다 못 닿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스불이 덜 닿는 곳은 덜 끓죠. 네. 거기에 지방이 모이는 걸 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온도가 낮은 부위에 그런 지방들이 자꾸 와서 쌓이는. 아,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예, 그래서 제가 늘 주변에 아. 많이 권하는 게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라. 아. 그래야 어떤 효소 반응이라든가 네. 몸에서 대사 반응이 잘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아이들은 그 온도 자체가 체온이 높아요. 왜냐면 네. 왕성하잖아요. 성장 속도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어른들 왜 겨울 되면 춥다고 자꾸 껴입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간다는 건 몸이 체온이 차가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후군에 대한 무슨 예방책이나 뭐 좀 치료 방면에서는 어떤 게 좀 해법일까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쓰세요 몸을. 원래 아니면 좀 먹는 거를 줄이시던가. 줄이고. 예. 쉽죠. 근데 운동을 확실히 해야 돼, 나이가 운동을요. 먹으니까 이런 것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 어렵죠. 그때는 엄청 어렵지. 그때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렇죠. 20대가 몸을 그럴 리가 관리한다 없다고 그러면 생각을 그것도 했던 조금 맞아요. 음. 요즘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서도 네, 기본적으로 무료로. 무료로 해주고 특히 주부들 그래서 하라고. 무료로 했더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저도. 제가 주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폭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침 안 먹고 탄수화물 점심 때 배고프잖아요. 탄수화물 중독. 점심 예, 때 탄수화물 중독도 맞고 점심 때 배고프니까 막 먹게 돼요. 회식하잖아. 모여서 아줌마들 짜증.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사우나 좋아하시는데요. 아, 거기서? 사우나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죠. 모공을 늘 열어놔야 된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사우나라면은 그 냉커피를 자제해요. 이런 식혜도 아, 예, 자제하고. 맞아요. 단 걸 또 먹어주면 그거를 먹으러 가려면 사우나를 안 가는 게 안 가는 낫지. 게 그렇죠. 가서 맥주 뭐 마시고, 냉커피에 예. 식혜 먹을 거면 어, 얘는 그대로 같이. 있는 거야. 여기서만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리고 너무 자주 땅구멍을 열어주는 것도 안 좋죠. 어떤 분 내가 몸을 자꾸 써가지고 네. 그러면 모르겠지. 인위적으로. 피부가 노화도 되고 그런 예,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에어로빅 강사들 피부 안 좋아요. 아, 이제 일부 직업군을 제가 지칭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땀이 정도 열리니까 구멍이 예. 열리니까. 근데 그래도 건강히 하실 거 피부를 아니에요? 청결하게 그렇죠. 이제 건강을 근데 자주 너무 씻잖아. 과한 운동도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나온 김에 축구 선수들 노화가 빨리 와요. 왜 그럴까요? 땀 폐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뛰어다니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 몸은 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응. 호흡할 때. 근데 너무 많이 쉬어. 그렇죠. 과호흡하게 되면 그만큼 유해산소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해산소. 마라톤 선수들이 좀 폭삭이구나. 예. 일종의 그런 안 먹어서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아니고 하여튼. 체중 관리하고 막 이런 게 본 아니라 사람들 중에 다 폭삭이더라. 마라톤 선수 저기 데모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방송 듣고 이제
달려오면 안 되지. 아니, 일부만 그러신 아, 거예요. 안티페 생긴데도요. 아, 또 그러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적절히 그 써주면서 또 휴식도 주고 그 균형 참 중요하지. 근데 균형을 어떻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책 좀 읽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아, 과하면 관절도 그렇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적당히 해야 적당히. 저는 된다. 너무 많이 안 해갖고 2분동만 하니까 심각한 사람이야. 2분동도 에너지 엄청 나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어지럽잖아. 막 배고파지고. 진짜 어지러워. 진짜 밖에 나가서 일하는 너무 사람들 지나친 수다는 약간 핑돌아. 집에 오면 입 닫는 게 그래서 그리고 또 에너지 나가서만 10월까지 얘기하면 핏대가 올라지 이제.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 아 그리고 아까 좋은 거 뭐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자세만 발라도요 기초 대사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구부정한 사람들이 배에 살이 군살이 많이 자꾸 붙어요. 구부져 이게 예, 힘이 배가 없으니까, 나오니까요. 예, 맞아요. 예, 자꾸 구부져. 저는 항상 누르면 누워 안 있어요. 돼. 여기다 맞추기라고. 다 지금 원인이 나오죠 이유가. 저는 이제 다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냥 알러브 하면서 쇼파. 저를 감추는 게 아니라 저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망가지고 어차피 네. 도신을 위해서 그냥 내 네네. 몸만 희생하자. 한 나중에 딱 뒹굴어 변화된 봅시다. 다이어트로 멋있는 카메론이 모습을 우리 좀- 한번 뒹굴어 봅시다. 저는 이제 망가졌어요. 영상을 통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저번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완전히 공개됐잖아요. 이미 나는 노출된 사람이야. 비밀이 없죠 이제. 네. 아니 저희가 원래 이렇게 베일에 가려서 비밀스럽게 가자 그랬는데 뭐 사진에 뭐 밭에 가서 이렇게 막 예. 그렇게 나오질 않나 예. 막 등판녀에다가 네. 허벅지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찍어서. 우리의 그 애청자를 끌어들이고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희생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 등짝에다 십자가 하나 달고 그러면 그냥 아예 달려볼까? 도봉구로 이사 오세요. 아예 그냥. 도봉구에서 텃밭 하니까 나 어차피 오늘 매일 오잖아요. 오늘 오기 전에도 헐레벌떡거리고 물 또 텃밭에다 또 아니 아예 도봉구로 이사를 오시 저걸 두시면 더 네. 그 애향심이 막 고착돼가지고. 너 저기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오면 화살 날라와요 시댁에서. 아. 안 돼. 시부모님도 모셔오세요. 안 돼, 안 돼. 자 이제 다시 가죠. 이제 다시. 그래서 애청자를 끌어모으려면 예, 예. 우리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죠. 근데 또. 에이.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이제 뭐 괜찮아요. 이제 다 알잖아. 알 사람들은. 그리고 네. 이제 식습관에서 조금 편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이 백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먹게 되고 그리고 또 부드러우니까 금방 넘어가고 그다음 혈당 확 올리고 확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신운이 다 깎여 나가니까 네. 우리가 현미로 교체해서 먹는다면 100%가 좋아요. 50%가 좋아요. 현미. 하실 수 있으면 100%가 좋죠. 근데 이제 과도기는 거쳐야 되니까 저희 집에도 현미를 아주 싫어하는 두 남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100%는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싫어해도 그냥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100% 이상을 다 현미를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아 조금. 그래서 찰현미를 좀 네. 넣으시는 게 차량 효과는 똑같아요. 그냥 현미이면 되는 건데 그냥 현미 말고 현미 50%, 찹쌀 현미 50% 이렇게 하시고 네. 더 좋은 방법은 약간 발화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근데 좋대요. 발화시킨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싹이 나온다는 싹을 거죠. 틔우는 거죠. 싹을 틔워서. 근데 싹을 틔운다는 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싹을 많이 틔운다기보다 이렇게 물에다 오래 담가놨을 때 이렇게 쌀론이 툭 튀어나와서 아. 보이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발화가 시작된 거라서 소화 흡수율도 되게 좋고 더 그렇다고 맛은 하죠. 어때요? 부드러워지고. 맛이 훨씬 저도 부드럽죠. 발화는 못 먹어봤는데 아무튼 근데 부드럽겠죠. 그래서 현미 100%가 부담스러우시면 약간 발화시켜서 발화시켜서. 좀 드시면 효과는 거의 근데 안 그러니까 불려도 발화가 식감이 더 참 좋죠. 더 좋던데. 좋은 근데 거. 그것도 적당히 먹어야 되더라고요. 많이 아. 먹으니까 소용없더라고. 왜요? 그렇죠. 어쨌건 예.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그 똑같이 아, 그게 살쪄. 전환이 되니까. 예, 예. 살쪄. 살쪄. 오케이. 잘하셨어요. 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당히 많이 먹어서 이렇게 안 좋은 사람. 망가지셨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보면 보통은 많이 먹어서 찌지만 아니 어떤 뭐 호르몬이나 내분비 계통 이런 쪽에 또 대사가 깨져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잠을 안 주무세요.
맞아요. 저도 잘. 잠이- 저도 아이 어렸을 때 잠이 줄어요. 저도 아이 줄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 고요한 시간 나만의 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좀 그러긴 했었지만 결국 그게 다 몸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왜 10시 전에 재워라. 성장 호르몬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어른들은 성장 호르몬은 아니지만 그때가 이제 몸이 쉬는 그 주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는 어른. 그리고 또 비만 그러니까 어린이 소화 비만을 잠깐 제가 언급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른들은 일단 체세포가 이제 개체수가 정해지게 돼요. 거기서 네. 부피가 늘어나는 건데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체세포 크기 자체도 늘어나면서 분열이 돼요. 원래 어른들은 이미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체세포가 분열되는 일은 없는데 네. 아이들은 체세포 개체수가 많아져 버리면 개체수가 일정하다 해도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살이 더 이렇게 찌게 되는데 개체수까지 많아진다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비만이 심각한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어른들이 40대에 걸리는 성인병이 요즘 아이들은 10대에 나타나요. 그러면 100년을 산다고 봤을 때 우리는 한 60년을 뭐 고생하다 간다 그러면 아이들은 90년을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특히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물론 인공혈관도 지금 개발 중에 있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게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 엄마랑 아들이 둘이 한 거지. 그러니까 계속 아침도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도 고기 이러니까 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는 아들을 위해서 같이 식단 조절하는 그런 기관에를 보셨구나, 갔나 봐.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게 개편하는 걸 봤거든요. 보통 저도- 보면 엄마가 먹는 걸 아이가 같이 먹기 때문에 같이 보면 가족력이 비대하죠. 그쵸, 가족력이 있는 그리고 저희도 동네에서 이제 우리 아이 친구들을 보잖아요. 시간이 되면 간간히 보면 찌는 애는 더 쪄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허벅지도 막 붙어갖고 다닐 때 쓸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맞아. 그런 얘기 있어. 예, 그러는 경우도 있고 다리 걸음걸이도 이상해져요. 그럼 저희가 운동 같은 거는 이런 대사 중에 좋은 운동이 따로 있나요? 어떤 걸 좀 해야 어떤 되나? 운동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주는 많이 거. 움직여주라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진짜 그리고 영양이 골고루 섭취가 안 되면 또 살이 쪄요. 영양 불균형. 요즘의 비만은 뭐가 문제냐면 영양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영양이 골고루 이렇게 조합이 되면 살이 안 찌는데 그리고 많이 먹으면 물론 찌겠죠 골고루 해도. 그리고 문제가 뭐냐 몸에서는 늘 신호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몸에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예를 들어서 철분이 부족해 그러면 얘가 철분 그러면은 딱 알아서 우리가 먹어주면 되는데 얘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냥 식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왜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잘 드시는 이유가 계속 그 신호를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필요한 영양소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딱 얘가 뭐 마그네슘이면 딱 그거만 먹어주면 되는데 얘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식욕을 자극해서 먹게만 하니까. 출출하다 보니까 그냥 배만 채우는 거가 되는 거. 여기 계신 도시녀분들 가족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지방 뭐 이렇게 뭐죠? 대사 증후군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시동 선생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서방님인데 그분은 100kg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등산을 하시더니 엄청 빠져가지고 90kg 정도대로 내려오신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시네. 그런 계기가 있었나? 배가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배가 많이 나왔는데 배가 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단호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좀 독하고 의지력도 있고 네네 자기가 그걸 딱 배워야 하려는 거. 되겠더라고요. 저도 대사증후군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헤어진 딱 그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아니 예전에? 당뇨니 고혈압이니는 아니야. 근데 딱 거기 경계선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복부 비만하고 지방 과다. 예.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일단은 본인이 자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을 거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남자 하나 있어요. 배만 부르득한 남자 하나 있어요. 너무 또 잘 만들어 주셔서 아 거 그게 아니에요, 음식을? 아니고 누구 밥을 배가 맛없게 하면 돼요. 누구 배가 더 나왔나 시합. 밥 먹고 나서 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꼭 한 10분 있다 뭐 맛있는 거 없나? 진짜. 좀 저랑 있다가, 똑같네. 또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나? 저기서 슈퍼 가잖아,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배 때문에 대사증후군 때문에 안 주면 하네요. 그 성질이 나나 봐요. 원래 그렇게 약간 또 이렇게 순하신- 그렇죠. 금단 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금단적인 행동인 거 이거 같아요. 따로 얘기해. 우리 남편이 그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말씀하시는 절제하신다. 것은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물론 대부분이 술로 많이 푸는데요. 그렇지 않고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가 전에도 얘기 한번 했었지만 이렇게 부교감 신경을 부교감 신경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릴렉스, 긴장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면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가 나온 거는 술은 안 먹거든요. 술을 안 먹는데 그 술도 안 드시는데 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대신 군것질을 많이 하게 군것질을 되잖아. 많이 해요. 그럼 좀 쟤는- 맛없게 해요. 조금 음식을 너무 예, 맛있게 해서 그것도 그런 거 아닐까? 뜨레비님이 완전히 한 요리 하시나 봐. 그러니까. 근데 달인이시라. 대체로 덩치 크신 분들은 맛없다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배는 배대로 나왔는데 까다로워 또. 그런 분도 또 아 있네.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또 아유. 아무튼 어저께는 고3 감동이야, 딸이 아빠한테 성질을 다 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것을 아빠가 다 먹어가지고 집안에 꼭 그런 아빠 내가 사다 놓은 것 좀 먹지 좀 마.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는데 알았어 미안해. 남편이 아 군것질도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밥을 먹는 양도 그닥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술도 안 먹어요. 그다음에 담배도 뭐 이제 끊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전부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밥 먹고 나면 한동안은 이렇게 뭐가 안 당기잖아요. 근데 밥 먹고 뒤돌아서서 바로 먹을 걸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부가 나날이 불러오고 나날이 출산을 불러오고 얼마 있어서 앞두고 네, 지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대사주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빵하고 과자 이런 걸 엄청 많이 사다 놔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이번에 많이 살이 쪄가지고 엄마 제발 좀 사오지 말라고. 그래 자제해야지. 이런 거 자기 다이어트 하니까 유혹 당하니까. 빵 절대 사오지 마. 뭐 하지 마. 근데 이제 아빠가 누가 이렇게 다 먹었냐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다 먹었냐고 막 신경질을 우리 집은 반대예요.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더 사다 놔요. 더 먹고 찌라고. 근데 그걸 누가 먹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전 조금 먹어요. 근데 안 좋은 거 막 다 먹이거든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래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자 그런 게 밀가루 그런 게 통밀이 아니라 통밀도 있지만 간 거잖아요. 갈다 보니까 흡수가 빨리 되겠죠. 그리고 부드럽잖아요. 몇 번 안 씹죠. 그리고 많이 먹게 되고 또 달달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탄수화물이고. 그러니까 저는 유기농 과자는 제가 혼자 먹고요. 그 시중에 파는 거는 애하고 남편 먹여요. 아니 저도 어쩌다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한 번은 먹고. 알수라 백작 같은데. 유기농은 맛없으니까 엄마가 먹고 그렇죠. 맛있는 거는 이제 되도록 감사합니다. 과자나 빵 말고 과일 같은 걸 좀 많이 사다 놓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과일도 먹는 순서를 좀 바꾸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당이잖아요. 어쨌거나 네. 보통 식후에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식전에 이걸 좀 먹어주면 좀 포만감이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먹는 양을 줄이면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이제 과일을 많이 먹거든요. 요즘 사과가 또 나오니까 사과 이렇게 즙 이런 거보다도 깨물어 먹는 게 훨씬 좋죠. 식이섬유를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사과 한 개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좋다는 거고요. 아침에 금사과래잖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가. 네. 그리고 뭐 저녁 때 밤에 먹는 게 독사과고. 근데 하여튼 그냥 뭐 음식을 적게 먹기 위해서는 밥 먹기 전에 저기 유드림님처럼 무슨 과일을 먹어준다든지 또 제 아는 분은 이렇게 물을 한 컵 먹고 밥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요새 그거 뜨고 있어요. 그래요? 예, 과일 먼저 먹고 물 먼저 먹는 거 뜨고 있어. 물을 먼저 한 컵을 먹어서 자기 배가 좀 어느 정도 좀 포만감이 있으면 밥을 적게 먹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식욕을 억제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할 수는 없는데 과일은 괜찮은데 물을 먹어준다는 거는 그런 경우 외에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산 자체를 희석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 운동이 좋다는 거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다 아실 건데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단호함을 주고 꾸준히 한다는 게 참 그게 근데 문제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운동을 해야 돼. 그럼 뭐 헬스를 끊던지 가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생활을 하세요. 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좋고요. 네. 그것도 뭐 저기 엘리베이터 안 타면 에너지 절약 되잖아요. 집에서 하면은 소파가 꼬셔가지고 아니 써니님 저기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만 해도 운동된다. 한 이 10분만. 벽에만 붙어 있으셔도 되고요. 벽에 딱 붙어서 벽에서? 서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 있든지
정확한 자세만 서 있으면 운동 회원님은, 되게 돼요. 회원님 운동은 어떤 거예요? 나는 이제 별거 다 하죠. 근데 운동이라는 게 음. 그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해서 네. 이게 땀을 흘려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 가지고 꼿꼿이 서 그거 있다고 굉장히 해가지고 힘들어요. 아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어렵습니다. 거예요. 땀이 뚜레미님 나나요? 저 요번에 텃밭 하는데 텃밭에서 이렇게 가랭이 벌리고 무입 쏟다가 땀이 막 흘러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그거 노동이에요. 10분 진짜 그죠? 똑바로 서서 10분 있는 거 되게 아유, 쉬운 일 아니에요. 다리 진짜 아파서 운동돼요. 혼났어.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배에다 힘을 주고 허리를 펴고 항문을 꽉 조여보세요. 그럼 벌써 여기 힘이 들어가잖아요. 배에 힘이 들어요. 예, 평상시에도 그렇고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 벌써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저도 신경 쓰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럼 벌써 복근이 단단해져요. 네. 그래서 내가 집에 아니면 가서 항문 조이기를 수시로 해주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했더니 유드리님 생각이 나더라고. 음. 이게 자세가 굉장히 바라.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인생도 바르고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인물도 자세가 바르고. 자세가 발라서 진짜 저기 여기서 좀 굉장히 우리 중에 솔직히 인물이나 뭐 이렇게 예뻤어요. 외모 면이나 저 예뻤어요. 아니 인물은 아니 예전에 이 모습은 진짜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 네, 뺄게요. 김한선이 김한선 왔다가 아니고 울고 갔어. 고소영이었거든요. 고소영? 그랬어요? 고소영이었어요? 아니 저도 딱 뜨는 순간 그 김한선 사진이고 딱 사진은 그렇고. 아니 저도 카메론님 미모는 인정합니다. 네, 지금도 살집은 좀 있으신데. 이거 웬 연예인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연예인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누구지? 그랬더니 카메론. 그러면 갑자기 젊을 서열을 때더라고.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세요. 옛날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쵸, 나도 한 입을 예, 했어. 맞아요. 젊을 때. 뭐, 이제 다 지나가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 특히 이제 옷 입을 때 짜증 나잖아요. 네 맞아요. 현재가 중요한데 이게 따라잡기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잘 하시니까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저렇게 오히려 자세 좋기는 네, 네, 쉬운 네. 일이 옷을 아니에요. 좀 달라붙는 걸 좀 몸에 그런 걸 입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좀 편하게? 필요하죠. 필요하- 좀 카메론님은 좀 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여유가 많아요. 그릇이 커서 위해서. 그래요. 마음의 그릇이. 요즘에 길 다니다 보니까 오늘 막 좋은 얘기 막 쏟아지는데요. 막 올렸다 내렸다. 졌다 놨다 이러는데 요즘 요음을 길 다니다 보면요 배 이만큼 막 튜브 있잖아요. 한 겹, 예. 두 겹, 세 겹 있는데도 아주 쫄티 자신 있게 그러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못해요 그렇게. 아 저희 한 타임 쉬었다 가죠. 네네네. 네. 아 저희가 지금 한 타임 쉬다가 오늘 또 봄비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일어났군요. 예, 여태 아주 맛있게 자다가 잤어요 옆에서. 그냥 효자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 녹음할 때는 조용하게 또 자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도 이렇게 녹화에 그러니까요. 열성을 보여주신 우리 봄비님이 진짜 대단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 저의 아이의 그 7살 기억에 이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아 네. 좋은 기억이 그러길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내용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장가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희는 내장 지방 없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아까 저희가 떠드는 수다가 자장가처럼 들릴 거라고. 저 잠깐 네. 이 자장가에서 또 잠깐 생각나는 예, 게 예. 있는데 우리 그 아이 하나를 재우기 위해서 어떤 대회가 있었대요. 네.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클래식을 막 틀어줬던 애가 계속 울었대. 그때 성악가가 나와서 또 아리아를 했더니 걔가 더 울더래. 그랬더니 오. 어떤 할머니가 꼬부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나와가면 이랬는데 애가 어분도 안 걸려 잤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대. 이랬다는 맞아.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오. 그 할머니 거리는 게 네, 이 맞아요. 아이에게는 자장가였을 거야. 아니 그 파장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저도 안정감을 줬을 아무 거야. 말 네. 뜻 없이 아니, 보통 우리가 그 엄마들이 재울 때 자장 하면서 두들겨 주잖아요. 이게 자장자장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루한 거래요. 자장. 그래서 우리 방송이 지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잔 건? 그러네. 그래서 자거라. 자장 해주는 게 제일 잠을 잘 자요. 아. 5분도 안 걸려 잔다는 자, 저희가 잠깐 쉬는 사이에 이제 쉬는 타임에 이제 저희가 에너지를 이제 좀 충전하니까. 예, 또 이제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저기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만 얘기를 할까 해서. 아니에요. 입에다가 기를 모았어. 저는 듣느라고 이런 거를 근데 아까 자장가이가 나서 저도 한마디 하면 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엄청 안 잤거든요. 네. 걔는 그래서 제가 업어서 1시간 재우고 앞에 아기 떼에서 1시간 재우고 그 품 안에서만 자요. 어우. 그랬는데
되게 예민하네. 그 아까 자장자장도 불러주고 제가 예전에 들은 게 검둥개야 뭐 네. 짖지 마라 그걸 했어요. 네, 네. 몇 번 하면 자요. 오. 물론 품에 있으니까도 있지만 그 확실히 리듬이 효능이 있다니까. 예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네 아무리 재미없더라도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살 빼는 걸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데요. 살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빼야 돼요. 체지방. 그래서 전체 몸무게는 변화가 없더라도 만약에 운동이 추가가 되면 이분이 이제 근육량이 늘면서 몸무게는 변화가 없어도 체지방률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살에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뱃살에 기준하지 않아도 대사증후군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몸무게는 안 빠졌는데 운동을 했어. 그러면 이 허리가 체지방이 그러니까 체지방과 근육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같은 1kg라도 근육은 더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조직이 치밀하고 그다음에 지방은 이렇게 유리 지방에서 여성들 지방은 특히 이렇게 출렁출렁이라니까 유동적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운동을 했더니 허리가 바지를 입었더니 뭔가 수치는 줄은 것 같은데 몸무게 변화는 없어. 네. 어떤 그런 몸의 라인의 변화. 먹는 게 땡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부교감 신경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긴장했을 때 릴렉스 이완시키고자 하는 게 그게 부교감 신경이 위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 걸 먹어주면 우리 이렇게 잘 때도 노곤해야 이렇게 풀려야 자는 거예요. 긴장 상태는 안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긴장 상태라는 거는 내 뒤에서 이따만한 집착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피를 보내주면 얘 못 뛰어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부위만 주고 그냥 죽어라고 뛰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속되면 이제 어떤 암의 발생 그런 원인도 제공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체온도 낮아지고 그런 기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지방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몸이 차가워져요. 지방이 제가 많아지면. 유도리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좀 예방 차원이나 치료 예. 차원에서는 식이 조절, 뭐 식이요법, 운동, 뭐 다 체지방 하셨어요? 관리 이렇게 오. 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제가 검색해온 거에서는 네. 그런 거기에는 좀 약간 거리가 먼데. 그래요? 예, 그냥 간단해요. 별거 없고 그냥 천천히 밥을 먹으면 돼요. 아 천천히 밥을. 천천히 밥을 속도만 씹어서 줄여라. 횟수를 많이 늘리고 어. 정은양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체중 감량에 효과를 주고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러다 보면 간식이 땡길 때는 민트향 좀 껌 좀 씹어주고 아 껌이 이렇게. 필요하네. 그렇게 해서 식욕을 낮춰주고 그러면 간단한 걸로도 나 자신을 건강을 챙기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네네. 그런 거야 이게 연계되지 않느냐 그런 민트향 껌을 씹어주는 것은 마치 예, 예.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예, 뇌를 그게 착각하게 하는 건가요? 자가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 그걸 자신 있어요. 자제를- 껌 좀 씹어봤으니까 느낌 느낌 아니까. 아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대로 하실 거예요. 100%. 또 마무리를 좀. 그리고 해주셔야 제가 돼. 이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일 이식도 많이 어떤 이제 해보셔서 맞으시면 해보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진짜 아까 혜연님 전에인가요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대사가 떨어지니까 먹는 양을 줄이는 것만 해도 효과가 많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몸은 안 쓰면서 먹는 건 자꾸 점점 땡겨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 중에서 만약에 몸을 움직이기 싫다면 두 끼만을 먹어. 그러니까 그것도 규칙적인 거죠. 네. 그랬을 때 몸에서는 그것도 효과가 좋고요. 시간을 지켜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끼 줄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네. 뭐 아침을 안 먹는다 그러면 점심과 저녁 어느 정도 시간대는 두고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 사이다. 요렇게는 2시 너무 막 2시에 먹었다가 뭐 3시에 먹었다가 대중 그거는 피해 주시고요. 몸에서는 항상성이 있어서 자꾸 거기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네네. 습관화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과일을 먹어요. 우리 회원님은 아예 생식을 하고 계시니까 뭐 건강이라면은 뭐 근데 그 선두주자. 생식도 수시로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것도 그것도 시간 맞춰야 예, 돼요. 규칙 네. 너무 아빠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똑같아.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으면서 예.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에 근거해서 근데 하실 비규칙적으로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근데 혜연님이 만약에 이 생식을 평생 하신다면 자연인인 거죠. 글쎄요, 그건 이제 그분이 평생 이제 좋으면 평생 가시는 하려고 하는 게 거고요. 아니에요. 지금 100일 프로젝트라니까 그러시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요. 25일째예요. 그분한테 맞으면 좋은 거예요. 난 나쁘다고 75일이 남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100일 프로젝트인데 100일 동안 생체식을 하는 게 아니고 100일이잖아요. 45일을 해 생체식을. 또 6일 동안 또 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45일 동안 채식을 하는 거예요. 생체식을 나눠서 이렇게 예. 그게 마무리 되는 게 11월 11일.
저도 제가 간헐적 단식이나 1일 이식이나 다 제 몸에 해보는 게 저한테 맞는 걸 찾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다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본인이 듣고 그 원리를 듣고 해볼만 하겠다, 일리가 있겠다라고 받아들였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얼굴빛이 내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하기 전에 진짜 아팠거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막 먹으면 부대끼고 너무 아팠는데 붓고. 근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병원 안 가도 안 할 수 없지 이거요. 저는 족욕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노폐물도 빼고 족욕. 어떤 요즘에 여름 위로 뜨면서 이게 수승화강 이렇게 순환이 안 되거든. 순환이 막혀서 오는 게 커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체온도 올려주면서 어떤 순환도 도와주는 그런 족욕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 저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냥 그럼 대사증후는 이제 된 건가요? 뭐 궁금한 거 대사증후에 있으시면 맞춰서 저는 제가 네. 제철 9월에 써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9월 들어서 초입이잖아요. 네. 제철 먹거리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게 좋아요, 진짜? 뭐 음식으로는 뭐 은행 참나물, 토마토, 감자, 게, 귤, 석류, 배, 블루베리, 대하, 굴, 고구마, 갈치, 고등어, 광어, 전복, 옥수수 이렇게가 지금 8월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이제 각 가정에서 각자 네. 이렇게 섭취해 드시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사증후군에 제일 잘 어울리고 좋은 거는 토마토가 일단 드시면은 베타카로틴 때문에 그런 게 뇌졸중, 심근경색에 예방 차원에서 좋다네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경석.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안 즐기는 분들이 다수 있어요. 네. 토마토의 그런 식감을 안 즐기는 분들은 그래도 좀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타카로틴이 빨간색 과일이나 빨간색 그 색감을 가지고 붉은. 있는 채소나 이런 야채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녹황색 채소. 네. 그러니까 특히 빨간색. 그러니까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빨간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피망 네.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그리고 또 같은데요. 파프리카, 고등어가 이게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에 좋다는데 대사증후 그런 거에 좋다는데 이게 고등어가 지금 조금 심각한 게 이 바다가 오염이 그렇죠. 일본 오염도가 너무 방사선 높아서 때문에. 이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제철 그 먹거리에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그 베타카로틴에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그 그러니까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베타카로틴이. 빨간색이 아니라 근데 주황색이.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제일 눈에 띄는 건 당근이나 그다음 늙은 호박이잖아요. 깻잎, 부추 이런 데도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녹색 자체도 같이 색이 혼합이 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적을 뿐이지 그런 건 더 많으니까 보이는 거니까 골고루 제철에 있는 걸 골고루 드셔주는 게 많고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덜 가공된 상태로 드시는 게 그렇죠. 좋다. 네, 네. 이왕이면 그 푸드 마일리지가 또 짧은 게 예, 좋고요. 맞아요. 로컬푸드.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옥수수 같은 경우도요. 뭐 알고 보면은 고혈압, 붓기, 당뇨, 뭐 숙취 해소에도 옥수수가 좋다. 이게 살찌는 거 이렇게 써 아니에요? 있고. 탄수화물 좀 뭐든지 많이 먹으면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먹으면. 적절히 섭취를 할 때 이제 자기 이제 건강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운동하고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제철 음식을 권장하는 이유는 그때 나온 것들이 비타민이 다량 들어있고 영양소도 충분하니까 그걸 섭취해서 나의 이제 몸도 다스리고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자 이런 엄마의 역할이 되게 예, 중요한 것 그런 같아요. 차원에서 일단은 그렇죠. 주부님들이나 또 우리 이런 청취해 주시는 애청자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거죠 이런 거. 요리법은 없으세요? 요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꽃게가 있어요. 꽃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참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뭐 다들 근데 사람- 게찌개라고 올해 게가 좀 풍년이라는데 근데 제가 주말에 해 먹었거든요. 아직은 살이 그렇게 이제 작고 크기가 달긴 하겠죠. 아직 달긴 좀 한데 살이 한 10월 차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살이 좀 오르려면. 올해는 이제 좀 막 뭐든지 좀 시작한 거라서. 빠르더라고요. 예. 과일도 좀 이제 빠르고 좀 막 시작한 거라 자, 시장에 이제 풍요롭게 많이는 나와 있더라. 근데 풍성하더라고. 정말 마트에 가니까 그 수산물 쪽은 사람이 안 가요. 안 사더라고요, 진짜. 또 방송의 그게 힘이겠죠. 예. 요즘 이제 한참일 때 제철에 먹는 예. 게는 이제 게찌개로 우리는 게찌개라고 말을 하지만 예. 어떤 타 지방에서는 개국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끓여내요. 개국지라 해서 그게 싸지도 않아요. 한 냄비에 뭐 4만 원, 5만 원씩 하거든요. 3, 4인용이.
근데 먹어본 결과 그냥 게는 게만 끓여서 된장하고 무하고 고춧가루 팍팍 해서 그냥 마늘 듬뿍 넣고 끓이는 것이 최고의 개운한 맛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자체가 맛있잖아요. 개인적인 그거는 의견입니다. 맛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는 걔가 조금 개국지를 작아서. 개인적으로 사다가 들고 와서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호기심도 있기도 하지만 또 내 나름의 레시피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기는 욕심에 호박 늙은 호박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 다양하게 뭐 이거저거 많이 넣습니다. 근데 그냥 내 마음에는 그냥 게는 게만 넣어서 예, 무하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서 예, 좀 이렇게 된장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이렇게 예. 구수한 맛도 내고 칼칼한 맛도 내면서 그렇게 먹는 그 거죠. 된장이 들어가는 게 밑에 지방 그런 거죠. 제주도 가니까 개국지가 비슷하게 뭐죠? 제주도 쪽이 아니었고 변산반도 쪽에서 이렇게 변산반도? 올라오다가 전라도 쪽이 약간 경상도를 타고 개국지는 태안 사람들이 많이 예, 먹고요. 태안, 예, 태안 쪽 서산 뭐 이런. 서산 네. 쪽에서. 변산반도 태안으로 이렇게 걸칠러 오면서 만나는 게 식당에서 산지를 말하는 거죠. 예. 싱싱하고 게가 싱싱하고 알은 그냥 꽉 찼더라고 살이. 예, 그렇게 되게 해서. 좋더라고. 네. 또 다른 거는 아 또 그리고 있어요? 이제 요즘 또 한참 나오고 있죠. 네. 전어. 전어 이 전어 전어철이 돌아오는. 구운내를 맡으면 뭐죠? 떠나간 며느리 며느리도 돌아오신다는 전어가 또 이렇게 한참인데 솔직히 전어가 맛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시 뽑다가 저는 시간 기름기가 나가서 많고 가시가 많죠. 예, 그래서 새꼬시로 얇게 썰어서 잘 나오는 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깻잎에다 싸가지고 좀 건강을 위해서 좀 드셔주시고요. 또 좀 귀찮아도 또 이렇게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자발자발 지져서 또 남편 밥상에도 올려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양념 같은 거는 뭐 보통 다들 네. 생선조림은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레시피시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네, 하여튼 오늘은 대사증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은 식습관 잘 먹어야 되고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식생활 습관과 네. 운동이 운동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아집니다. 추가로 포도도 있고 또 아. 고구마도 이제 제철 먹거리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풍성할 때죠. 가을이니까. 네, 그래서 포도는 이제 효소화를 만들면 와인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와인을 네네. 좀 섭취를 해주면 또 그 적절한 와인은 또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와인이요. 복분자 와인도 있고요. 감귤 와인도 있고요. 많더라고요.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가 봐요. 근데 그게 일단은 그 성분이 뭐 노화 예방, 뭐 그 노화 네, 방지 안토시안. 그런 네. 거 안토시아니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약간 이렇게 조금씩 마셔도. 잠자기 전에 한 모금씩 먹고 자면 또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이 흘렀죠. 시간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기 봄비님 아드님 지금 막 방황하고 있어. 이제 운동을 하고 있죠. 깨어났으니까. 뛰어다니면서 이제 살아났구나.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눌 써니님께서 준비하시잖아요. 네, 다음 주는 제가 주제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겠어요. 예, 다음 주는 써니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제가 텃밭에 이제 도봉구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텃밭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수록 이제 그 새로운 이야기들과 네. 또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서 추석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들 그리고 여성들이 힘들게 항상 지나가야 하는 명절에 대한 증후군들 그걸 또 이렇게 우리 패널들이 좀 다양하게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다음 주 할 얘기 많을 또 것 같은데요. 입에다가 또 기를 쫙 올려서 한번 얘기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하여튼 다들 막 스트레스 받아 거셔가지고서 막 다 풀어내시는 거 아닌지. 스트레스 네, 받을 또. 것까지는 없어요. 또 방송이 초토화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기대를 걱정됩니다. 해보면서 예. 백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해드릴게요. 네. 절기 네. 제가 이제 한 번씩 언급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백로예요. 아 그렇구나. 저기 그 학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동네 백로 있잖아요. 여기 그 우이천에도 백로가 날아다니고 예.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얀 거가 백로 아니야? 지금 말한 백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한자 설명 좀 해주세요. 한자는 물어보지 마시고 같이 찾아주시고요. 제가 유래에 대해서만 한번 5천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드려요. 아니 뭐 했는데 저기 박쌤 사드리세요. 5천개. 진짜. 자 이제 백로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백로 무렵이 되면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있는데 추수를 앞두고 있어요. 그때 이제 과일과 곡식이 이제 풍성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사꾼들이 이제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치면 이제 거하게 한 사씩 차려내고 그랬대. 이제 수확을 좀 풍성히 거둔 집들에서. 네.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과일과 곡식으로 제사를 이제 조상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이제 갖고 전하는데 어느 이제 나무꾼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재산 하나 물려받은 거 없이 홀어머니와 어렵게 나무를 해서 이제 품을 팔아서 그걸 이제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백로 무렵에 아버님 이제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왔네요. 이 사람 생각에는 이제 비가 그치면 나무를 좀 더 많이 해다가 이제 먹을거리를 많이 장만해야지 했는데 저녁에도 더 많이 오네요. 어떡할까요? 고민하던 아들이 그 나무꾼이 도끼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니 얘야 왜 비가 오는데 넌 도끼를 갈고 있니?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음식 준비를 못해서 이 도끼라도 열심히 갈아서 상에 놓으면 아버님이 나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갈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정화수 한 그릇과 나리선 도끼를 놓고 제사를 열심히 정성껏 지냈어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제사밥을 얻어 먹으러 내려온 아버님 걸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맹물을 들이켜시면서 네. 내가 남겨준 재산 하나 없어서 우리 아들이 제상에 음식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구나. 그러고는 올라가시면서 그날 밤 꿈에 네. 아들 꿈에 이제 나타나서는 저기 황부자 집에 그 마을에 황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뒷산 밭을 내가 개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황부자를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 청을 했더니 좋다고 해서 갔더니 역시 풀밭이 무성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실망하고 다시 그냥 돌아왔는데 그날 밤 아버님이 얘야 가서 땅을 한 길만 파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또 나타나 시켰으니까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열심히 한 길 정도 될 만큼 파니까 뭐가 딱 걸리는 게 있네요. 뭘까요? 금은보화. 금은보화가 아니라 항아리지요. 뭐 이렇게 몇 단계를 뛰어넘으시면 아니 됩니다. 금은보화를 좋아해. 재미없잖아요. 금이길 바랬는데. 그래서 그 항아리를 집에 가져가서 열었더니 짜잔. 네. 역시 금덩이였어. 네. 써니는 재미없어. 그래서 아버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걸 내려주신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요. 점점 이제 부자가 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다음에 제사를 더 열심히 모셨대요. 결론은 백로 때 조상의 제사를 예전 분들은 참 열심히 요즘 분들이 희박해졌지만 진짜 우리 아버님만 돌아가신 아버님만 해도 제사를 진짜 아주 정성껏 이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밥도 진짜 이만한 2공기를 엎어놓은 것처럼 해서 만약에 적게 올리면 막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상 음식 푸짐하게 담으라고. 그럴 정도로 여유가 생활에 이제 넉넉해지니까 이제 생겨서 이제 그리고 옛날 어머니들은 친정에 잘 못 갔잖아요. 네. 요때는 이제 보고 싶은 가족들 보러 친정 나들이도 갔어요. 이걸 근친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까운 친척들을 근친인 게 아니라 떨어져 살던 아들과 딸이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풍속을 근친이라고 하네요. 물론 한자는 틀려요. 백로 때 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근친은 특히 시집간 딸이 친정 나들이를 하는 걸 말하는데 충남과 전남 지방에는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서로의 집 중간에서 네. 만나는 풍속을 반복이라고 순수 고유어예요. 이건 제가 우리말 겨루기 그 출연하기 전에 연습할 때 그러니까 공부할 때 나왔던 그런 단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로 무렵의 어떤 풍요와 여유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어떤 절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백로다.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보통은 뭐 추석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전주에 백중 준비해 왔다가 다 그냥 중추 아닌가요? 접고 한가위? 원래 구정하고 그 추석은 빠져요. 다음이 추분이에요. 그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점점 이제 해가 짧아지겠죠? 그렇죠. 이번 제사 때는 칼만 올려야겠습니다. 저런 무서운. 아 근데 왜요? 쌀보래. 백로의 그 우화에 나왔던 그분은 남의 밭에서 항아리를 캐냈는데 그건 주인 건지 본인 건지 주인이 봤으면 당연히 가져갔겠지만 주인이 못 봤겠지요. 텃밭에도 서리꾼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어우 왜 따가? 그러면 괜찮아 안 보잖아. 네. 근데 오늘 방송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로 제가 몰고 갔을까요? 아, 주부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지금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또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네. 또 방송에 나와도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또 저기 또 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듣고 하면서 염두에 두면 네, 우리가 이제 50대 60대 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병원문을 출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먹거리, 운동 이렇게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여자들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걷는 거라도 좀 해서 좀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 제가 운동만 하다못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간단하게 아파트 사니까 계단 오르내리기를 생활할 때는 또 관절이 안 좋다네요. 그렇죠. 우리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식사할 때 우리 이렇게 등산하면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러다 말았지 않아요? 네, 잡아야 하잖아요. 우리 아줌마들 얘기하다가 조금 3초 가을이 그냥 깊으면 빨리 해요. 다음 주에. 네, 우리 운동도 가을산도 좋아요. 이렇게 다녀와야 또 네. 우리가 또 라디오에서 이런저런 또 수다를 그 해드려야. 코스는 제가 압니다. 예, 우리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날 잡죠. 네네. 우리 다음번에는 텃밭 같은 그 야외에서 한번 방송해도 될까요? 왜 눈치를 보고 그러세요? 그냥 하세요. 이 장비를 어떻게 녹화가? 좀 그런 게 있겠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중 하고 있어요. 김대건 선생님. 네. 좀 더워서 문 열었거든요. 네. 예. 끊고 가니까요. 뭐. 그래서 네, 저희 방송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띠레비님의 또 좀 이렇게 에로틱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들의 이 방송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아이블로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아이폰은 팟캐스트에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다 다운을 받아서 들으시는 게 끊김없이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혹시 컴퓨터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도봉N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이게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막 들어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듣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국에서도 들으니까 좋은 저희들의 수다 방송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아침바람이 조금은 선선하게 느껴지는 9월입니다.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